최근 외신 블룸버그 통신까지 서울 집값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얽혀있는 이 서울 집값 문제,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법을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지금 2025년부터 26년까지 해서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들어와 있고, 그렇지만 집값이나 전세값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1월 29일 날은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나왔고요. 또 최근 양도세 중과에 대한 시행도 계속 정상적으로 하겠다, 이런 안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6.27 대책이라든가 9.7 대책, 또 11.5 대책, 129 공급 대책까지 해서 전례 없는 규제들이 많이 나왔고 공급 대책까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토지의 부작용 및 재건축 재개발 억제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금융 규제라는 건요, 단기 효과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감소됐고 매수 심리도 약간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잠시 조용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격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집값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수요는 이제 억지로 눌러놨지만 공급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물리적 소요 시간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그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거의 허구에 가깝다, 이런 느낌들이 들면서 결국은 집값이 폭등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요. 연평균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129 대책에서 공급하겠다는 게 6만 가구인데 연평균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믿질 않았던 것이죠. 만약 또 공급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빨라야 최소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공백이라는 건 메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급 대책은 내놨습니다만 고금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원래는 인하될 거다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 유지하거나 잘못하다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수준의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건설 업체들의 PF 조달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사업이 추진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다가 최근 이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안전을 강화하는 이슈가 생기면서 근무 시간 같은 것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속도는 더 느려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 대책의 대부분이 공공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시장 원리에 따르면 공급은 그래도 민간들이 공급하는 게 빠르고 또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11.5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에 또 경기 12개 지역에 이제 토호제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건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고요. 공공도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멈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적된 공급 부족은 과거 정부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4년간 83만 가구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서울 아파트의 30%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외신이 본 서울 집값의 실상은 서울의 고소득 전문직도 집을 사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집값 문제를 단순히 주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3세 금융권 직장인이면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명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서울에 16년 거주하면서 이사를 7번 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4억에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12억이 됐습니다. 12억이란 가격은 서울 주택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년이 걸려서 평균치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금융권의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그럴 텐데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이 몇 년이 걸릴까요? 결국 집값 상승이 무너뜨리는 것들은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출산은 더욱 기피하게 됩니다. 또 직장 이동을 자꾸 서울 쪽으로 유도하게 되고, 또 자산 형성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서울 집값이 한국의 결혼이나 출산율까지 약화시켰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출이라는 건 말이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감당 가능한데도 대출 자체를 막아놔버렸기 때문에 결국 무주택자만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제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장벽으로 돼버리는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를 이제 압박하다 보니까 규제가 만든 생존 전략에 의해서 똘똘한 채로 자꾸 몰려드는 것이고요. 지금 결국은 서울로 이제 집중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또 다른 왜곡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습니다만 지방 활성화 대책이 왜 나오지 않고 있는지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집값이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올랐다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정말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급이라든가 제도,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대책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저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만이라도 토지를 일시 해제해야 다주택자한테 나오는 매물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재초안을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폐지를 해야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꾸 공공으로 이렇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자유 경쟁 속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 경쟁을 통해서 공급이 활성화하게 되면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해서 이삿짐, 인테리어, 기타 또 물류 이런 것들이 모두 좋아지는 건설 산업에 미친 효과도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아마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정부 관여하는 건 좀 축소를 하면서 시장 경제에 한번 맡겨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거래세를 좀 완화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그 부족한 부분은 보유세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유수는 지금까지 가구수로 했었는데요. 일정 금액으로 정한 다음에 단계별로 세율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전월세 시장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전월세 공급에 물꼬를 좀 터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 임대 후 분양주택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10년 이상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사이에 좀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인수함으로써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청년층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서울의 1인 가구가 5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가구수에서 합산을 배제해줘야 젊은 층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소스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1인 가구가 많은 것도 이 트렌드하고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규제 위주로 갔다면 이 규제만으로는 미래를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장기적인 서울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